모유수유가 아기에게 얼마나 좋은지 잘 알죠. 그치만 모유수유가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임신 중에는 모유수유를 할까 말까 고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니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거 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모유수유를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고요. 제왕절개를 하고 딱 3일차 만에 아기에게 처음으로 직수를 시도해봤어요. 아기 당연히 못 물었고요. 그리고 조리원 가서 처음 유축한 게 30ml. 새벽 수유 안 했습니다. 심지어 6개월인 지금도 유축하면 60ml 나올까 말까 해요. 처음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유수유 전문 기관에서 50만 원까지 써가면서 완모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완모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완모 성공 방법에는 수유 자세, 전량 늘리는 음식, 수유 횟수, 유축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유수유를 한 산모들은 최대 10년간 우울증이나 불안에 대한 위험이 6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죠? 완모를 성공하기까지 제가 안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한 거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튼 제왕절개하는 일반 병원에서 낳고니 모자동실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골든타임 지키지 못했고요. 일단 24시간 동안 누워있는 제왕절개 산모들은 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모유수유 할 수 있는 그 콜을 해주는 게 3일차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한 지 3일차에 겨우 모유수유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모유수유에 성공하려면 산후조리원에서 수유콜을 다 받아야 하고 심지어 새벽콜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수유콜을 다 오케이 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수유콜이 오면 밥부터 먹었어요. 새벽 수유콜은 요청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모유가 잘 나오려면 국을 잘 먹어야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모유수유를 위해서 물이나 국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케타니 가서도 여쭤봤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국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양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주의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 유두 보호기. 아기가 처음에 젖을 제대로 못 물어서 많이들 보호기를 착용하시는데 저는 보호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맘카페 이런 거 보면서 유두 보호기를 사야 되나 보다 했는데 저희 산후조리원에서는 유두 보호기를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어차피 아기는 때가 되면은 엄마 젖을 그냥 물어야 하는 때가 오는데 처음부터 유두 보호기를 착용을 하면 어쨌든 안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음부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잘 맞춰지게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되게 유두가 큰 편이었는데 아기가 물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만져서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먹이니까 1주차 정도 됐을 때부터는 그래도 제법 잘 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 보호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모에 성공을 했냐?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슴을 잘 비워줘야 합니다. 직수를 못하는 상황, 뭐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외출을 해야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황달이 있어서 3일 동안 직수를 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축을 할지언정 제 시간에 맞춰서 젖을 비워주는 걸 성실히 해주셔야 해요. 최소 100일 전까지는 아기가 배고파하는 신호를 주면은 저는 일단 최대한 먹였고요. 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유축을 최대 4시간 까지 넘기지 않게 해서 바로바로 유축을 했었어요. 4시간을 넘겨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가슴이 돌같이 꽉 막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슴 컨디션에 진짜 안 좋거든요. 나는 성실히 비워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2번째는 모유수유의 성공은 직수길이다. 애기가 배고픈 것 같은데? 다시 분유 먹이고 애기가 또 배고픈 것 같아요. 분유 먹이고 이러다가 모유를 점점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 완전 분유로 가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오케타니에서는 일단 100일 이전에 아기들에게 보충을 할 때는 보충을 많이 하지 말라고 권장하시거든요. 30ml에서 40ml 정도만 그 배고픔이 좀 가실 정도만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차례에서 직수를 다시 하는 거죠. 보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수유가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3시에 아기가 밥을 먹었어요. 근데 4시에 갑자기 배고파 하는 것 같아. 4시에 보충을 80ml를 먹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 6시에 다시 직수를 먹어야 하는데 2시간 만에 먹으려니까 배가 덜 고프죠. 왜냐면 아까
80ml나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젖에 차 있는 양을 아기가 찔끔찔끔 먹다 보니까 아기랑 엄마의 호흡이 계속 안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도 어느 순간 힘드니까 아기가 잘 안 먹네, 우리 애기는 분유를 더 잘 먹어 하면서 이제 분유 수유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을 할 때는 꼭 적은 양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당연히 보충을 안 하고 직수를 하면 가장 좋죠. 30분만 돼도 젖은 다시 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난 전량이 더 늘어야 돼 하면서 직수를 하고 다시 유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추천하지 않아요. 아기가 잘 못 먹을 때는 당연히 유축해주는 게 좋지만 아기들이 사실 한 달만 지나도 제법 잘 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수유 중에 자꾸 잠드는 아기들 아마 100%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잠을 잘 깨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때 제대로 먹고 그 다음 텀에 먹어요. 아기를 깨우는 방법, 보통은 뭐 귀를 이렇게 만져라, 얘기를 크게 해라, 뭐 발바닥을 간지럽혀라,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잘 깨는 방법은 아기 승모 쪽에 너무 아프지 않게 꾹꾹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아니면 허벅지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기가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거든요. 이거는 저희 아기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라송 있죠? 라송을 부르면 진짜 눈을 잘 뜨거든요. 한번 다른 아기들도 그런지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소리에도 확실히 반응이 빠릅니다. 엄마 소리보다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직수할 때 아기가 잠들려고 하면은 최대한 깨워서 먹이는 걸 장려해요. 이거는 모유 수유뿐 아니라 추후에 수면 패턴 잡으실 때도 진짜 도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전물잠으로 이어지는 되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기가 잠자면서 먹지 않게 잘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수유 자세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수유 자세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허리가 아파요, 뭐 등이 아파요 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엄마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는 점점 어떤 자세로 먹여도 잘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 대한 고민은 신생아 때까지만 바짝 연습을 해보시고, 이 자세를 내가 잘 진짜 해보고 싶다라면 집에서 쓸 수유 쿠션을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가 완모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5번째, 뭐 앞에 내용들 다 기억 안 나도 진짜 이거는 꼭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모유 수유의 핵심은 엄마의 기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유 수유는 엄마의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오류 정보가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인풋을 해버리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모유수유는 엄마의 기세, 내가 모유수유를 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잘 하고 싶다는 작은 욕심만 있다면 저는 모유수유는 진짜 웬만한 분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타니 선생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게, 우리나라의 산모분들이 스스로 모유 양이 적다고 생각해서 모유 수유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대요. 근데 정작 진짜 양이 부족해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가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 내 탓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가 먹다가 자요. 양이 부족한가? 아기가 먹다가 울어요. 양이 부족해서 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른 이유일 수 있거든요. 정답은 그때그때마다 옆에서 모유수유 전문가가 캐치해주지 않는 이상 엄마가 찾아야 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 하나는 조금만 자기 합리화를 해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기가 먹다가 좀 개워요. 이러면 사출이 심한가 봐, 이게 아니라 양이 많은가 보다 이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 탓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정말 좋은 모유를 아기에게 주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기세라면 기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신승리라도 해서 180일 넘게 모유수유를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세상에 엄청 많은 분유 라이팅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기가 좀 체중이 적게 나간다는 이유로 분유 먹여라, 보충해라 이 얘기를
맨날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딱 믿음이 있어요. 아기는 내 모유로만 충분, 직수는 내가 사수한다. 만약에 진짜 아기가 덜 먹는 것 같다, 뭐 보충이 정말 필요하다, 몸무게가 너무 하위로 떨어진다, 보충할 수 있죠. 근데 분유가 메인이 되지 않게 항상 메인은 직수,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진짜 모유수유는 진짜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유수유의 장점이 진짜 많아요. 살 빠지죠. 아기랑 둘이서만 맞출 수 있는 행복감? 어디 여행 갈 때 바리바리 짐 들 거 없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 이앓이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그냥 직수하면 끝나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모유수유의 이 기세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모유수유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